일본의 거품 경제 붕괴가 실체화되자 일본의 환경은 크게 변합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인해 엔고 현상이 일어나면서 제조 원가가 크게 치솟자 반다이는 중국 푸젠성에 합자회사를 만드는 형식으로 해외에 공장을 만들거나 해외 제조업체에게 제품 생산을 위탁하죠. 80년대 말에 아카데미 과학에서 낸 건담 프라모델을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모델들은 정황상 반다이에게 위탁 생산을 받으면서 몰래 찍은 걸로 판단됩니다. 물론 당시 반다이에게 이건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엔 제조 원가가 비싸졌을 뿐 일본 내수 시장 자체가 위기는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위기는 소리 없이 오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 모형 시장에 전반적인 찬바람이 불면서 완구 육사의 회사 중 상당수가 도산합니다. 토미는 나카라에게 합병되었죠. 그 찬바람의 원인은 바로 닌텐도의 패밀리 컴퓨터. 반다이는 이 새로운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첫 소프트웨어인 근육맨 머슬 태그 매치를 출시합니다. 이후 게임 소프트웨어는 성공적으로 출시합니다만 문제는 다른 버릇이었죠. 과거 했던 가격 담합 밀어내기를 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밀어내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철퇴를 맞았죠. 덕분에 매출에 타격을 입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 국내 시장이 위축되던 상황에서 갑자기 거품 경제가 붕괴했죠. 살아남기 위해 별의별 전략을 다 취했습니다. 우선 그동안은 거들떠도 보지 않던 해외 시장을 공략했죠. 그 전까지는 맘대로 복제 건담을 팔아도 신경도 안 쓰던 한국을 압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건담으로 쏠쏠한 수입을 올리던 아카데미 과학은 1994년 60분의 1 스케일의 V2 건담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식 라이센스로 발매한 것을 끝으로 반다이의 제품을 유통하게 됩니다. 물론 아카데미는 그땐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해외, 특히 유럽에서는 타미야와 동급의 기술력을 지닌 회사로 취급받고 있으며 높은 퀄리티의 스케일 모형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메이커로 성장했습니다. 상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반다이는 해외 시장에 영상 매체를 적극적으로 판매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성과를 얻습니다. 별로 기대도 않은 작품이 미국에서 엄청난 반향을 얻었죠. 바로 파워레인저와 신이동전기 건담 윙입니다. 파워레인저는 한국에서도 데이트를 지어서 많이 아시겠죠. 이 작품들의 히트 요인은 다양하게 분석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히트 요인은 건담을 잘 모르고 전대물을 잘 몰라도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들이 히트한 덕분에 미국 시장에 프라모델을 팔아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죠. 또한 프라모델의 첩, 게임기 사업에 진출을 하는데요. 자체적으로는 플레이디아, 애플과의 협약으로는 휘핀 등을 냅니다만 제대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그나마 1996년 사회현상을 불러일으키던 다마고치가 없었다면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반다이의 게임 비즈니스는 다시 살아나는 듯 했지만 닌텐도 게임기의 아버진 요코이 군페이를 영입하여 만든 원더스완의 실패로 반다이는 완전히 손을 떼게 됩니다. 이 즈음에서 반다이의 주류 상품이 딱 정해지죠. 드래곤볼, 가면라이더, 그리고 건담입니다. 물론 훗날에는 드래곤볼, 가면라이더 프라모델도 나옵니다만 당시에는 건담 프라모델이 대수였던지라 결국 주력은 건담이었죠. 그리고 이 건담이 프라모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 프라모델이 앞으로 전망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반다이를 분석하는 게 제일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반다이가 건담에만 올인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판권을 꾸준히 사들이면서 다양한 제품을 내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2021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사업은 건담이 아니라 드래곤볼이거든요. 물론 반다이는 드래곤볼도 프라모델로 내긴 내지만 프라모델 측면, 완구면에서 건담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즉 프라모델로 살리려면 건담을 어떻게 해야 할 테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죠. 문제는 일본 콘텐츠 기업 중에서는 닌텐도 다음으로 판권을 많이 산 기업이지만 정작 프라모델 시장에서는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확장은커녕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성장하지 않느냐? 고객층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그러면 새로운 고객이 늘어나야 할 텐데 사는 사람만 사기 때문이죠. 건담 프라모델은 두 번의 전성기를 갔습니다. 하나는 1985년경 기동전사 건담을 중심으로 건프라 붐이 일던 시절, 또 하나는 2002년 기동전사 건담 시드가 발영되던 시절입니다. 둘 다 건담 프라모델의 세계에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였다는 평가를 받죠. 이는 달리 표현하자면 2002년 이후 새로운 팬층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출의 상승은 2007년 기동전사 건담 더블로 2010년 기동전사 건담 유니콘에서도 보이지만 시드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며 이 시점에서 건담 시드를 본 10대 20대 팬들은 지금은 30, 40대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말이죠. 보통 프라모델을 어지간히 좋아하지 않으면 못 만듭니다. 회사 일의 지시죠. 결혼이라도 하면 부인 눈치도 봐야 합니다. 이는 어찌어찌해서 시간을 내어 가볍게 만들고 싶은 사람에게 큰 부담이 되곤 하죠. 특히 이 시기쯤 되면 같은 가격대 같은 동급의 제품이라고 해도 부품은 더 정밀해지고 수는 늘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객들이 또 사서 만들 동기를 잃어버리거든요. 40, 50대가 되면 부품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면 쉬려다가 피로를 부추기는 상황이 되기에 결국 멀리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죠. 이건 꼭 반다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케일 모형이 이미 오래전에 겪은 문제이기도 하죠. 그 결과 스케일 모형의 가격대는 8, 90년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전문 모델러만이 손대는 분야가 되어버렸죠. 반다이도 비슷한 문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반적인 제품 가격이 상승해버리고 말았죠. 이런 가격 인상은 확실히 사는 사람에게 팔아서 안정된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지만 오랜만에 만들어볼까 하는 사람들을 떠나가게 하는 장벽이기도 합니다. 이런 딜레마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빨리 새로운 고객을 키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고객이라면 아이들일 텐데요. 예전에 어른들과는 달리 요즘 아이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공부 스케줄이 빡빡해요. 제 아는 형님, 누님 중에서는 아이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차를 끌고 나간 사람들이 많은데요. 심하면 밤 12시에 끝나는 곳도 있다네요. 씻고 누우면 1시. 이렇게 힘든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완성된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게 편하지 프라모델을 만드는 귀찮은 과정을 거치는 게 힘듭니다. 이게 한국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전 세계가 비슷해요. 그럼 아이들은 뭘 갖고 노느냐? 답은 완구입니다. 지금 어른들이 어렸을 때야 완구 가격이 비쌌지만 요즘엔 여러 메이커가 프라모델보다 싸면서도 멋진 완구를 많이 내줍니다. 갖고 놀기에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완성도죠. 굳이 뭘 만들어서 갖고 노는 귀찮은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만들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조카들에게 몇 번 쉬운 난이도의 제품을 사줬는데요. 안 만들려고 한다네요. 결국 아빠들이 만들어줬습니다. 반다이를 중심으로 풀어나가긴 했습니다만 이는 모형업계 모두가 함께 짊어진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와 같은 모형 시장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미있는 변화가 있는데요. 이런 시장을 반대로 치고 나간 사례예요. 취미 제품 중에서 장벽이 높은 것은 피규어입니다. 가격대가 높거든요. 그리고 포즈가 하나라서 쉽게 질립니다. 반다이는 피규어도 프라모델을 만들어서 위기를 벗어나라고 했죠. 하지만 시장이 잘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업체들이 튀어나왔어요. 선두주자는 고토부키아이였습니다. 이 회사는 반다이에 비해 밀리는 기술로 별로 주목받지 못했었는데요. 피규어를 만들던 노하우를 활용하여 걸프라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비네트에서 유래된 12분의 1 스케일의 프라모델이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규어를 프라모델로 만든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반다이제에 비해 투박하지만 원가를 생각하지 않고 얼굴은 피규어에 쓰는 패드 프린팅을 사용해서 퀄리티가 아주 좋습니다. 부품 수가 적어서 성인들로 별로 오랜 시간 들이지 않고 만들 수 있죠. 새로운 개념의 제품은 속도는 느렸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여졌고 6, 7억 엔대의 매출을 기록하던 고토부키아의 현재 매출은 80에서 90억 엔대로 무려 자릿수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한 모형붐이 일자 아예 상장까지 했죠. 저는 프라모델 시장을 어둡게 봤습니다. 아이들을 끌어들이기 힘든 낡은 산업이고 어설픈 성인들은 자주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팔아야 하는 무너지는 사업이라 생각했어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쉽게 못 만들거든요. 하지만 걸프라가 떴듯 기존 시장도 관점을 바꾸면 얼마든지 공략이 가능하니 앞으로 새로운 개념의 프라모델이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괜찮으시다면 영상을 한 번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을 봐주시는 것도 좋고요.